자, 오늘 아침 브리핑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과일이 풍년이잖아요. 제철 과일인 포도를 포함해서 과일을 보게 되면 하얀 백색 가루 같은 것이 껴있는데 이게 뭘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결혼들 많이 하시면서 답바지라는 것을 안 하면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뭘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답바지. 결혼 시기를 맞아 여기도 저기도 답바지 열풍입니다. 도대체 답바지가 뭐죠? 핫바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핫바지. 핫바지? 헐렁헐렁 핫바지라고 그러는데? 핫바지. 핫바지요. 답바지를 판매하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답바지에 대해 묻자 작은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답바지의 정해진 메뉴는 갈비찜, 전떡이에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대답. 답바지는 기본적으로 첫 한 마리하고 고기하고 과일하고 하시면 제일 좋아요. 답바지는 신조어입니다. 결혼 후 가져가는 이바지 음식에 답례로 주는 음식을 답바지라고 하는데요. 이바지 음식이라면은 이제 잔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가 측에서 서로 제공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 남자 측에서 여자 측으로 제공된다든지 하는 관행으로 되면서 새로 생긴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면서 답바지 때문에 서운한 일을 겪었다는 주부를 만났습니다. 이바지 걸로 해서 한 300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바지 음식 금액만 300만 원이었는데 이불 30개까지 따로 준비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집안 어른들 이제 대표로 이렇게 이불 하나씩 해드린 것만 해도 3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답바지에 대한 은근한 기대도 있었다는 그녀. 그런데 신혼여행 딱 갔다 와서 이제 시댁에 인사드리고 이제 저희 친정을 가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갔다 와라. 많이 서운했었어요, 진짜. 친정 가면서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답바지를 받을 거라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은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뭐 이게 풍속이라나 뭐 이렇게 예의라고 이렇게 해서 아들 가진 도리로 해갖고 다 받고 딸 측에 보낼 때는 또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많이 안 좋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답바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100단위 아래로는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요. 문제는 답바지가 상술로 이용되고 있다는 건데 가격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고급 떡으로 25만 원, 등심하고 갈비맛, 굴비 25cm 이상, 그리고 전복, 과일 바구니 한 느끼에다 고급 먹게다 고작이 좀 고급으로 해서 그때 50만 원짜리 하나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받았는데. 게다가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껑축 뛰는데요. 이거 다 했어요. 이거 저희가 500에 받았어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과한 답바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로 부담되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신랑 신부를 진짜 필요한 거를 해주고 너무 허례허식 하지 말고 서로 인사로다가 그냥 웃으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새거나 다름없다는 반품 스마트폰. 상자를 연 순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고 진짜예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거의 잠도 못 자고. 보통 80만 원 정도 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팔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 재고 처리하신다고 우리가 57만 원 받았어요. 그거 확실히 모르려고 그래서 받았는 거죠.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309개의 스마트폰을 팔았는데요. 하지만 상자 안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닌 찰흙이었습니다. 실제 이거 찰흙 이거 몇백 원 주고 사고 그다음에 이 케이스가 5,000원 많으니까 이것만 해가지고 이제 57만 원짜리를 판 거죠 이게. 변형이 자유로우는 찰흙을 상자 안쪽에 넣어서 피해자를 속인 건데요. 내용물을 보면 다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0.3이면요 찰흙으로 0.3 비슷하게 맞췄었는데 실제 무게를 재보니 스마트폰이 든 상자와 찰흙을 채운 상자 모두 동일한 무게였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피해자는 왜 확인을 하지 않고 물건을 받은 걸까요? 딱 6개 먼저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일부 다쳐가지고 이제 경황이 없게 만든 다음에 그냥 됐다고 그러면 이게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피해자를 정신없도록 만드는 치밀한 수법으로 감쪽같이 달아난 범인들.
뒤늦게 확인했을 땐 이미 차르게 든 상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정리하는 동안 시간 한 1분도 안 돼요. 그냥 바로 다 도망갔죠. 현재 피의자는 검거가 됐지만 피해액은 무려 1억 6,700만 지금 원. 완전히 빚쟁이 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일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황당하죠. 직원으로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아침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과일 표면을 감싸고 있는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 뭘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먼저 포도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0월이 제철이라는 머루포도인데요. 10월 달에는 머루포도지. 머루가 제일 당도가 좋고 꿀포도라고 그래 나는. 자세히 살펴보니 아니 여기에도 백색 가루가 보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하얀 가루가 아니고 분이에요, 분. 분이요? 과분이라고 하시는데 포도 자체에서 생기는 이것은 포도 껍질의 일부분으로 지방과 효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과분이 이제 뽀얗거나 이렇게 선명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신선도가 높다. 그래서 품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분이 아니라 농약일까 걱정도 되는데요. 요즘 뭐 농약들 많이 쳐서 농약인가 싶어서 다 씻어서 먹거든요. 농약과 과분 헷갈릴 땐 포도 껍질을 보면 됩니다. 껍질에 얼룩이 져 있다면 농약인데요. 물을 뿌려보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농약이 묻은 포도고 표면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지면 과분입니다. 물 뿌려보면 알겠네요. 과분이 생기는 과일 또 있는데요. 바로 사과와 홍시인데요. 저렇게 하얗게 있는 게 원래 더 가루가 좋다는 거예요. 하얗게 그렇죠. 나와 있어. 그러면 그런 거는 당도가 월등히 좋지. 정말 과분이 있는 것이 더 달까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분이 있는 홍시와 과분이 없는 홍시를 준비해서 당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과분이 있는 쪽이 무려 3브릭스 차이로 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과분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사과는 어떨까요? 과분이 없는 것과 있는 것 준비해서 마찬가지로 당도 측정을 해봅니다. 보시면 역시 과분이 있는 쪽이 당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과분이 있는 것은 없는 것에 비해서 비에 과분이 씻겨나간 것으로 수분이 많아져서 그만큼 당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과분하고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석회보르도입니다. 천면에 이렇게 보하게 덮이는 보이게 덮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저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거 나오면 꼭 이 반대편 쪽에 석회분이 몰려갖고 또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듯 과일에는 과분 이외에도 석회나 먼지 등이 묻어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시려면 씻을 때요. 식초를 물에 1:10 비율로 희석해서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과일 표면을 베이킹소다로 닦은 후에 물에 다시 한번 씻어서 드시면 깨끗한 과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철 맞은 과일 이제부터 걱정 없이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이 백색 가루가 묻어있는 과일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또 밀가루 뿌려서 파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결혼식에 쓰이는 다양한 비용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바지, 닷바지. 진정한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옛날에는 닷바지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닷바지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 신랑 측이 만약에 지방의 어촌 쪽에 살 때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 신부가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미로 좀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술적으로 좀 폐쇄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결국 같아요. 업체들 배불리는 일이 아닐까 네네네. 싶은데 결국은 이 간소화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닷바지, 이바지 음식으로 또 포도 예.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 포도 과분은 지방조 화합물이기 때문에 포도주 만들 때 발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색이 아주 짙은 머루포도가 많은데 이건 항산화 성분이 농축된 거니까 괜찮은 거고요. 포도 껍질이나 씨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다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잘 드시는데 그 껍질은 깨끗이 씻어서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씨의 경우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복통이나 맹장 등의 원인이 되니까 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